예, 후보자님, 네. 우선 외교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후보자님께서 내정되신 이후에 한번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전직 외교관들 속에서 대단히 이제 합리적이고 정말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난 분이시다. 다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후보자님께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부를 다 거치면서 가장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오랫동안 대사를 하시면서 정말 진영 논리에 잡히지 않고 오직 국익만을 생각해서 활동하는 그런 아주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제 판단이 맞습니까? 뭐 과분한 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후보자님께서 내정되신 다음에 후보자님의 책 자존과 원칙의 힘이란 이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네. 통상 일반적으로 이제 후보자로 내정돼서 저서가 있으면 국회 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보는데 내정되자마자 국회 도서관에 가니까 이 책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책이 지금 많이 읽혀져서 할 수 없이 저도 인터넷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내용을 쭉 보면 마치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일본 쪽에 가깝게 서 있다 뭐 이런 좀 인상을 주려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후보자님께서 이 2015년에 다자 무대 석상에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다자 무대에서 한국인의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역을 최초로 인정하는 이런 성과를 이뤄내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때 당시 어떻게 일본의 우지를 꺾고 세계 유산위원회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하셔서 일본으로부터 처음으로 이런 인정을 받아내셨는지 저는 진짜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진 않은 사건인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님의 정말 전문성을 보여주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저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때 이게 가능했죠? 뭐 그 피해자 여러분들의 그 인권과 그 권리를 보호해야 될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요. 또 한일 관계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에서 가능한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일본을 포위해서 압박해서 받아낸 결과입니다. 네. 이 책에 간통하고 있는 기본 자존과 원칙의 핵심은 후보자님께서 공직에 있는 전 기관, 미국이나 일본, 지어 중국과 같은 이런 대국들과 통상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지켰고 현장에서 어떻게 관철했느냐라는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칼럼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제징용의 최종적인 해법은 결국은 정치적 해결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 후에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길만이 강제징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종착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자 변제 방안이 있고 이걸 또 초월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양국 정상의 최종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생각인가요? 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때 정부 발표문에도 첫 번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실제 이런 문제들을 국가 간에 양국의 정상의 정치적인 해법으로 결단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하면 독일과 프랑스 간의 관계입니다. 화해 조약을 맺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 대에 한국과 일본판 엘리제 조약과 같은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오랜 저희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서 더 전향적인 조치들이 계속 이어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게 이야기하면 지금 3자 변제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실행 단계에 있는데 또 이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생존자, 부상자, 그다음에 거기서 사망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결국은 지원, 보상 문제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해결이 저는 종착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보자님께서 지난 공직에 있을 때의 그 역량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약간 국민들의 좀 더 인식을 좀 구체화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과 1965년 한일협정 이 청구권 문제에서 불일치가 있다. 이걸 조화롭게 국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이걸 조화롭게 국복하기 위해서 임기 기간 내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고 그거 이행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일 간의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결국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결국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보는 것과 또 우리 사법부가 보는 데서 불일치가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 불일치를 국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 조화롭게 국복하기 위한 이게 3자 변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국 사법부의 판결에 예. 또 충돌 현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국복하는 게 3자 변제다. 네. 그런데 후보자님의 그 칼럼을 보니 네. 3자 변제도 결국은 최종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거는 뭐 시작이라고 정부 해법 발표할 때도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시작이다. 그러면 최종 해법은 후보자님이 칼럼은 이건 정치적 해법밖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해법을 찾아서 양국 정상이 서로 결단을 내리자. 이게 최종적인 정착 지점이라고 주장하신 것이요. 정지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기본 질의 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여야에서 김대중 어부치 선언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어부치 선언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도 지금 이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건 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는 김대중 어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적 해법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 한일판 엘리제 조약과 같은 그런 화해 조약을 양국 정상이 맺는 방법으로 우리가 최종 정착점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적 토양과 기초를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후보자님께서 통상 교섭이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후보자님께서 임기 기간에 윤석열 정부 간에 일본 기시다 정부하고 내각하고 해서 어떻게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게 외교관 한 사람으로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아까 우상호 의원님이 그 질의하신 내용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ODA 현황을 보면요. 공여국 34개국 중에 31위입니다. 정말 이건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이번에 부산 엑스포 이거 실패한 이후에 아까 우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여론은 감정적으로 아니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들한테 왜 ODA를 주느냐. 이거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책에서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이 ODA 문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 지금 이거 무상과 유상 비율을 보면요. 이게 지금 68.9 대 31.1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 몇인가 하면 무상이 41.4 대 58.6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좀 유상을 누리고 무상을 줄이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세계적인 방향이 유럽 나라들이나 미국처럼 무상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이 지금 각이한데 후보자님 생각에는 향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된다. 일본 쪽으로 가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다른 유럽 나라들과 미국처럼 유상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OECD 다크에 가입한 나라로서 당연히 그 국제 개발 협력 커뮤니티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서구 선진국의 무상 중심의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60대 40으로 지금 관련 기재부라든가 관련 부처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일단 60대 40으로 기조를 유지해 간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